예,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구청장 김우룡입니다. 2022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에 참여하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학산여자고등학교 한정호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대학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국면과 4차 산업혁명이 맞물려 교육 환경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입시 전형 또한 다양화되어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 외에도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진로 진학 지도를 위해 동래구 진로 교육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동래구 출신 수도권 진학 학생을 위한 동래 학숙 운영,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동래의 인재가 미래와 세계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수험생 및 학부모 선생님 모두 방역 수칙 준수 및 공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래구에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산여고에서 교육연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동래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설명회 강연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수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피고 수능 및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 그리고 2022년 대입 수시 정시 모집 인원, 그리고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이와 같이 차례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수시 전략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어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4,17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인원은 4,99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뒤에 차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선택형 도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수학과 그다음 국어 등급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6월 모의 수능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이 되고 약학대학 37개 대학에서 1,898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양식의 어떤 변경, 그다음에 미활용 대학이 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EBS 교재뿐만 아니라 기타 사설 교재를 통해서 보다 더 폭넓게 수능을 준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로 가게 되면은 서울대 정시 모집군이 나군 이동에 따라서 정시 모집이 나군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대라든지 연세대가 가군으로 이동, 그리고 그 이하 대학들도 모집 단위의 어떤
군별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였겠지만은 한국에너지공대를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90명을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 화면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면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를 하고 11월 18일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준비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8일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를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 일반 대학에서는 일반 대학과 교육대는 수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대, 그다음 특별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다음에 전문대는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 합격을 하면은 정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포항공대라든지 전문대학은 수시 6회 지원에 전문대는 수시 6회 지원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포항공대는 수시 지원 6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 과목 구조 변경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국어가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이렇게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는 인문 사회 계열 그리고 자연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를 실시를 하고 반영하는 대학이 급감했습니다. 수시에서는 아마 성균관대학이 사회 과목을 한 과목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부산 외대를 유일하게 아마 부산 외대가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됨으로 해서 영향력은 거의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본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과학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부산대학이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과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산 지역의 대학들은 선택에 따른 선택 과목에 따른 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셔서 지원하는 대학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그 표준 점수 조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그 6월 모의 수능 그 결과 분석과 관련해서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지금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 공통 선택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공통 과목을 통한 선택 과목 점수를 보증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는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목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최소화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월 모의 수능 그 결과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대입에 어떤 영향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국어와 수학이 통합 성적이 산출됨으로 해서 등급 구조에 있어서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있어서 인문 계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이고 자연 계열은 수학 선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시 지원으로 가게 되면 아마 자연 계열은 점수가 합격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모의 수능 그 평가 그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진학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 3학년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수능 그리고 2021학년도 그 대입 전형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이제 수능 응시자 현황을 보시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전체 응시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체 응시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은 졸업생들의 그 응시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래 표를 보시면 수학과 지난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수학 가형에는 13만 9,429명이 응시를 하였고 나형을 선택한 학생은 26만 7,483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부터는 가형과 나형의 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등급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과 재학생의 성적 차이는 매년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 차이는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재학생들이 졸업생으로 인해서 수시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학생의 어떤 불리함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 좀 집중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또 극복하도록 또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21학년도 국어 등급 분포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5% 이내에서 1등급이 아마 형성이 될 것이다. 자, 보시면은 2019학년도에도 4.68, 2020 수능에서도 4.8, 그러니까 2021 수능에서도 4.4. 그래서 점차 이제 과학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도의 어떤 문제가 출제됨으로 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올해도 역시 한 4점대 후반 비율이 아마 1등급 선을 형성할 거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가형과 나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능에서는 수학 가를 선택한 학생들의 1등급이 7,066명, 한 5%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응시자는 13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겠지만은 올해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형을 보겠습니다. 나형은 13,894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일단 보시고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간접 연계로 변경이 이루어져서 올해 이제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년보다는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데 영어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모의 수능 관련해서 선생님이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48만 2,43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학은 2021학년도에는 가와 나로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이제는 수학이 통합됨으로 해서 47만 9,037명이 이번 모의 수능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이제 모의 수능에서 실제로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을 보게 되면은 졸업생들이 한 6만 7천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역시 2021학년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의 수능 그 가채점 결과를 보시면 이 자료는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중등진학연구회라는 곳에서 서울 지역 33개교 9,283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보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선택자의 비율은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통 과목의 어떤 성적 상대적으로 이제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에 선택 과목에서는 오히려 평균 점수가 낮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 즉 문법에 관한 어떤 문제 이와 같은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소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은 미적분 공통 과목에 대한 이제 점수차가 확률과 통계와 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른 차이도 많습니다. 주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수학을 조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가채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을 한번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이제 특히 이제 국어회 같은 경우 보시면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한 75.8%를 차지하고 있더라. 상대적으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그 수가 적다. 그리고 2등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2등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등급에 오면 비로소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비중이 조금 이렇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를 보시면 수학은 지금 확률과 통계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과 기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5%가 넘습니다. 확률과 통계 지금 4.5% 정도잖아요. 지금 2등급도 마찬가지고 3등급에서도 4등급에서도 심지어 5등급에서조차도 지금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같은 등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의 수능에서 이제 물론 가채점 결과입니다. 국어 등급 대비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보게 되면 국어 1등급을 받은 학생과 수학 선택 과목과 연결을 해보니까 국어 1등급을 받은 학생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7%.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보시는 바와 같이 80%가 넘습니다. 아까 한 80% 정도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국어에서조차도 지금 2등급도 마찬가지고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조차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좋은 등급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밑에 국어가 등급이 아니라 영어 등급입니다. 영어 등급 대비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이렇게 비율을 보시면은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국어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을 받은 비중이 높습니다. 자, 수학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영어에서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높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등급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급에 오면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수학의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등급들을 좋은 등급들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보시면은 EBS 수능 연계를 50% 축소하는 것은 자연계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간접 연계고,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매우 급감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계열도 역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영어 1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영어 1등급이라 하더라도 보시면은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제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어려움이 아마 가중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최소한 이제 부산대 이상을 한번 가정하고 보시면 상위권 대학들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을 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영역의 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학 등급을 제대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탐구 이 3개를 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그런 이제 또 고충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 가능 대학의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아마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은 이제 종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대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또는 5. 자,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대부분 이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요즘에 학생들의 지원 성향으로 보면 경쟁률은 아마 높을 거다. 자, 그렇지만은 실질 경쟁률은 낮을 거다. 자, 이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또 상대적으로 합격 등급이 아마 다소 낮아질 거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영어에서도 등급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가 좀 자연계열로 인해서 좀 더 조금 어려움이 가중될 거고, 그다음에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 수학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합격 등급은 다소 낮아질 듯하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예년보다는 훨씬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또 최상위권 모집 단위에 가령 이제 이런 예를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1학년도 수학가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7천 명 정도 됩니다. 7천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영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3,900명 정도 됩니다. 13,900명. 그러면은 이제 올해의 경우로 이제 온다라고 하면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그 자연 계열은 미적과 미적분과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일 거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일 거고,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학생들이다. 우리 앞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수능 지원자도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일단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수학은 올해 47만 9천 명 중에서 실제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예측을 하면 지난 수능에서도 결시율이 10%가 넘었습니다. 한 15%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응시자 수가 한 40만 명 정도. 그래서 2021학년도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 40만 명을 가정하고 5%를 상정을 하게 되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 자, 2만 명 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학생들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얼마나 될까? 물론 이제 가채점 결과입니다만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1등급 뭐 2만 명 중에 실제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지금 산술적으로 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 200명 남짓 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지만은 다시 앞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학 나를 선택한 학생들이 지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13,894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1등급을 받는 학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한 어느 정도가 될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한 1,300명은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1,300명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한 18,000명 이상이 자연계열 학생이 1등급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가장 큰 건 이제 관건은 상위권 대학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의 이제 모집단이 뭐 경쟁은 다른 어느 때보다는 치열하지 않을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수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즉 학생부의 경쟁력이 정말로 중요해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면은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은 경쟁률도 오히려 훨씬 높아질 것이고 실질 경쟁률도 아마 높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합격 등급은 올라갈 것이고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형성될 것이다. 자, 학생부의 이제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그런 만큼 이제 3학년 1학기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과목별 세터 이와 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결과 이제 표를 화면에 띄우는데요. 자, 이거는 부산 지역 대학입니다. 지난 해에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이제 급감을 한 것도 이제 한 또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는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2,561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020학년도에는 한 2,800명 정도였는데 2021학년도에는 5,41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동명대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649명으로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388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신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4명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고신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2월 인원 빼고 나면 모집하는 인원이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여기에 2월 인원 264가 차지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대가 479명,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대가 705명, 그리고 인제대가 542명. 자,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엄청 늘었었다. 특히 이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형이 끝난 이후 결과는 어떠할까? 자, 그걸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결과, 추가 모집을 실시한 대학 및 모집 인원 이렇게 되어 있죠. 위의 표보다 우리 부산 지역의 표를 이제 보시면은 추가 모집 경성대 같은 경우 추가 모집을 마지막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1차, 2차, 3차.
경성대 3차까지 했는데요. 61명을 3차에 모집했는데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이제 학생을 채웠을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뒤로 넘길게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경성대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을 보시면은 아래 칸을 보면 좋겠습니다. 경성대가 이제 3차 추가 모집에 경쟁률이 0.45, 추가 최종 모집 인원이 33명이었는데 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모집단이 좀 통합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미충원이 18명이 발생했습니다. 고신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명대 같은 경우에도 146명을 추가 최종에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5명이 지원을 했고 131명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미충원입니다. 동서대 117명, 그다음에 동의대 53명, 그리고 가톨릭대 165명, 부산의대 298명, 그리고 신라대 408명, 영산대 226, 인제대 387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학년도 대입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 그 대학의 지원자 수는 A년과 비슷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정원은 거의 작년 선을 유지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예상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최종 모집 전형이 딱 정시가 끝난 이후 추가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자, 이렇게 충분히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의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부산 지역 상위권이라고 하면 뭐 부산대를 비롯해서 그다음 부경대, 동아대, 뭐 해양대, 뭐 그다음에 조금 더 간다면 뭐 경성대 뭐 이런 정도 선인데, 그러니까 이들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대학들은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욕심은 아마 버리고 있지 않을까. 우선 학생을 학교에 이렇게 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어떤 대학의 그 입시 홍보 전략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 이제 결과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2학년도 이제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이제 전형 부분은 특히 이제 앞에서도 보았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미 또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A년에 비해서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서울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 서울 16개 대학이 교과 전형을 신설함으로 해서 교과 전형 인원은 다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서울 주요대학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수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인원을 전체 모집 정원 대비 4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시 인원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서울시립대라든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A년에도 교과 전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그다음 성균관대, 연세대는 올해 처음으로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제시된 이들 대학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실시를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과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좋은 학생들일 거다. 이렇게 한번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별 전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모집 비율을 이제 40% 선으로 이렇게 맞추었다.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다라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진학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대학을 회피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학생을 어떻게든 정원을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또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그 교과 전형을 이렇게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시 정원을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림으로써 학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 15개 대학 수시 모집 비율을 보시면 지난해에는 81.9%였잖아요. 수시 모집 비율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84.3%. 오히려 수시 모집 비중을 늘리고 있더라. 자, 서울은 지금 이제 정시 모집 비율을 지금 40%로 이렇게 확대하게끔 이렇게 확대하도록 이렇게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부산 지역 지방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들을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지원 참고사항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지원을 하려고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죠, 이죠. 수시에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하고 모평 성적이 이번에 이제 6월 모평 이 성적이 너무 비슷하더라 하면은 수시, 정시 함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부와 모평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이렇게 한번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늘 진학을 하는 또는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는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하면 평균 100분위가 최소한 한 90 이상은, 저게 선생님이 93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문 자연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분위가 85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78, 79 이상이 되면 부산대를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시 가능점 점수를 지금 100분위를 통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경대, 해양대 하면은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5 이상.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 78 이상 정도 되면 부경대, 해양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65, 66 이상 되면 부경대라든지 해양대를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 평균 백분이 한 50 전후만 되면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 이들 대학에서 조금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이제 학생 수가 많이 또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정도 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내신 등급별 지원 성향. 그래서 1등급에서 1.5등급 학생들은 주로 이제 어떤 전형을 지원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학생은 서울 쪽으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지원하려는 의식이 일단 강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 치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격도 종합 전형 물론 이제 1점대 초반 등급이기 때문에 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중하위권 쪽으로 가게 되면은 3등급에서 4등급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지원 경향을 한번 표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미리 이제 안내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략.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핵심적인 전형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전형하는 방법에는 이제 대학에 따라서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교과 한 80 또는 면접 20 또는 교과 90 면접 20 자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와 비교과 이때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석이라든지 봉사활동 이와 같은 것을 덧붙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비교과 출석을 이제 반영하는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출석을 반영하는 비교과 대학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봉사활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거의 만점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과 부분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 결국 교과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이 또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안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자 그로 인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지 경쟁률이 아주 낮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중복 합격하는 학생 수가 합격자가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중복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 간의 이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충원 합격자도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가능한 교과 성적 한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 전 이제 면접 경쟁력이라든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살펴야 됩니다. 아주 심도 있게.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부산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은 세계 경영 같은 경우는 세계 6이고 그다음에 일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7을 하고 만약에 2개 5 했을 때 어느 게 더 힘들까? 세계 7 맞추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대라든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전략.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이제 선발합니다.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또 학생부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덧붙여서 그래서 이제 학생부 서류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80 그다음에 면접 20 이렇게 해서 뭐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 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단계별 전형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 100 또는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 일정 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에 그다음 면접 점수를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그 학생부 비교과 부분의 어떤 기록, 그 경쟁력,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뚜렷하고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복 합격자도 많고 일단 초원 합격자도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맨 아래쪽에 서류 간의 연계성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학생부의 어떤 경쟁력 뭐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특히 대학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 가이드북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특히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 뭐 논술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는 면접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학에서 그 면접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점검을 당연히 하고요. 또 어떤 면접 문항을 출제를 했는지 또 논술도 어떤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이 문제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자신의 학생부 그 경쟁력을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은 요즘에 이제 경향은 이렇습니다. 물론 논술과 학생부, 논술 100으로 이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논술 비중은 최근의 경향입니다. 높이는 반면에 학생부 비중은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학생들의 어떤 지원 성향을 보게 되면은 그 입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실제 그 내신 등급이 생각 외로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어쩌면 합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뭐 심지어 뭐 200대 1까지도 갑니다. 그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원서 접수를 수를 가지고 하면은 200대 1도 갑니다. 120대 1. 뭐 이렇게 가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것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뭐 한 20대 1, 어떤 대학은 뭐 3대 1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아주 높게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에 비해서는 일단 합격률은 낮다. 그리고 이제 충원 합격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다른 대학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수능 최저 통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한 어떤 준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소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대학별 고사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그 결과에 대학별 고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논술이 있다라고 하면 필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모의 논술 문제,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또 올해 모의 논술 문제, 자 이런 걸 통해서 논술의 그 출제 경향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술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입결 자리만 가지고 막연하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6개 대학에서 11,00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3개 대학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발하는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이라든지 수원대 같은 경우는 적성평가가 있어요. 적성고사.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논술고사로 이렇게 전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그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 대입에서부터는 2015 개정 그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는 과목 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반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울 지역 대학들은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반영하는 방법이 성취도에 따른 환산점을 가령의 A를 받으면 뭐 1등급 아니면 몇 점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 경희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가 그와 같이 A를 받으면 1등급, 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A를 받으면 뭐 1등급 줄 수도 있고 2등급 줄 수도 있습니다. B는 3등급, 뭐 C는 5등급 이와 같이 부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위수를 성취도에다가 단위수를 함께 고려하는 대학이 건국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반영 비율을 또 고려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대학이 고려대와 서강대입니다. 고려대와 서강대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재능과 마찬가지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려대학입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성취 비율과 그다음에 석차 등급 비율을 활용해서 이제 점수를 등급을 부여하는데 상위 성취 비율이 높을수록, 즉 A 성취 비율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고려대는 계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국어 심화 국어가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47.2%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심화 국어는 몇 등급을 부여할까? 그냥 앞에 그냥 1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472등급이다 이렇게 반영합니다. 1.47등급. 그렇게 보면 이제 실용 수학은 1.16등급. 같은 A라고 하더라도 A의 성취 비율을 A의 성취 비율이 몇 퍼센트 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하고 있다. 자, 이게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를 이제 보시게 되면 성취도와 그다음에 성취 비율,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비율이 낮을수록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은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 자,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대학이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부산 가톨릭대, 부산의대, 신라대, 영산대, 동아대, 의예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기타를 보시면은 고신대는 세 과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반영 과목에서 세 과목을 반영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동명대하고 동서대를 보니까 최대 한 과목, 최대 두 과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서대 같은 경우 한 과목이 반영될 수도 있고 두 과목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아예 반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는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닌 등급이 산출되어 있는 그 이제 공통 과목이라든지 일반 과목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보다 좋은 등급이라고 한다면 굳이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제대 같은 경우는 의학과하고 약학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A는 1, B는 4, C는 7 이렇게 최대 한 과목이니까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오게 되면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A는 0.5, B는 0.3, C는 0.1점을 반영하는데 반영 교과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그 중에서 그 교과에 해당되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성적이 좋은 세 과목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신 총점에다가 이 점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은 A를 받은 과목이 세 과목이다. 그럼 더하면은 1.5잖아요. 1.5. 그러면 이제 과목 수가 세 과목이기 때문에 나누면은 0.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0.5를 어디에 더하느냐 하면 부산대 내신 점수를 산출한 그 총점에다가 0.5점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경성대 약학, 동의대 한의대, 인제대 의예 약학,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체 대학 모든 대학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려대 전체 계열의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비율이 47%다. A를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47%다 하면 1.4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 교과 전 과목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 해당되는 진로 과목은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나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정성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외대는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성취도와 이수 단위를 활용해서 세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약학과를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 과목을 일반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을 다 반영하는데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대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교과 중에서 각 세 과목, 국어 세 과목, 수학 세 과목, 인문계열이라고 하면 국어 세 과목, 수학 세 과목, 영어 세 과목, 사회 교과에서 세 과목. 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연계열 같으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각 교과 세 과목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3등급, B는 5등급, C는 7등급 이렇게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반영 교과에서 한국사는 제외하고 있다라는 걸 살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경대.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여러분들 국수, 영사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경대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진로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반영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는 2점, B는 1.5, 그다음에 C는 1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자, 부산대는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인제대, 해양대 반영 교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한 과목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 1등급, B 3등급, C 5등급 근데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A는 1등급, B는 4등급, C는 7등급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와 관련해서 이제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앞서 이제 국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학, 국어, 수학, 그다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평 그 가채점 결과이지만은 상위 등급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금은 자연계열이라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쪽에 이제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수능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인문과 자연이 등급이 오히려 같거나 아니면 자연을 한 등급 조금 완화된 그런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등급을.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는 2개 5, 자연도 2개 5니까 인문자연 크게 이제 관계가 없죠. 자, 그러나 이제 건국대 이제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보시면은 인문은 2개 4, 여기에 한국사 5등급. 근데 자연은 보세요. 2개 5에 한국사 4등급이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유리한 구조로 이번 수능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통과할 비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도 한번 보세요. 인문은 3개 5잖아요. 자연은 3개 6이잖아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고려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이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각 3등급 이내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인문자연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도 3개 각 3등급 이내로 이렇게 변경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완화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자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다음 내용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경성대는 올해 이제 약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3개 등급합 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 의예과는 국어, 수학, 미기,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함해 가지고 4개 등급 합4 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0.5등급을 플러스 0.5등급이잖아요. 플러스 0.5등급을 보정 처리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부산대
보시면은 부산대 경영은 세계 6, 인문은 세계 7이잖아요. 자연은 어떻습니까? 수학, 미기 포함해서 2개 옵니다. 2개 오. 그래서 부산대 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제가 볼 때는 3등급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2등급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문계열 학생을 가지고 이제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계치를 맞춘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교과 성적보다는 그다음 학생부 뭐 교과 성적보다는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더 합격권에 다가서는 길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열은 수능 충족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교과 등급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그 추천 전형 실시 대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 학교마다 대입 전형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학생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고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보고를 하는. 그래서 이제 추천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자 이런 부분들 또는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신뢰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한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 인원은 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디스터라든지 지스터, 카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이내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인원에 고려대를 한번 보시면은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전형입니다. 839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전형 교과 성적으로 80, 서류 20. 그런데 추천 인원을 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재적 학생의 4%. 만약에 200명이라고 재적 인원이 200명이라고 하면 4%니까 8명이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졸업생도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그다음에 서강대는 10명 이내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명. 그럼 서울시립대도 역시 졸업생도 추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명여대도 추천 대상에 졸업생이 포함된다. 자, 지금 이렇게 표시한 대학들은 졸업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졸업생도 추천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하고 포함되지 않는 대학하고 또 인원수 제한이 있는 대학하고 제한이 없는 대학하고 이런 대학에 따라서 그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도 졸업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실시 대학. 앞서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집 인원은 오히려 줄었지만은 모집하는 대학은 3개 대학이 늘어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논술 비중을 높이고 있고 학생부 비중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논술의 경쟁력이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대학 중에서 특히 건국대라든지 연세대학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째 항목을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을 기준 통과가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논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부분 내용은 우리 그 배부된 그 책자를 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 약학과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910명을 선발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2021학년도 수학 가 응시자가 실제 수능에서 응시자가 지원자는 15만 5,720명입니다. 근데 응시자는 13만 9,42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수율이 한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을 받은 학생이 7,0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2022학년도에 의학 계열 모집 인원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래서 위에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수시 정시 합치면은 한 6,848명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의학 계열은 수학에서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기를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을 과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미기 미기 같은 경우가 우리 앞에 그 모의고사 가채점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등급 수학 1등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학 미기 그다음에 선택자다. 그래서 한 95% 이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수학가와 나 작년에 이제 그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6월 모평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1등급의 한 5% 정도의 학생이 확률과 통계, 나머지는 수학 미기더라.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만 명 중에 한 1,800명 정도는 최소한 1,800명 정도는 수학 미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우리 일반적인 비율이 한 4%에서 끊는데 동점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4.8, 5%, 뭐 5점 몇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수학 미기 한 선택자 중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7,000에서 18,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들 중에서도 한 상위 한 4% 정도의 학생.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4만 등, 저 2대 1이라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보세요. 6,848명을 경쟁률 2대 1이라고 가정하면 한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신 등급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굉장히 높고 참고로 2021학년도 그 입시 결과도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앞부분은 경쟁률입니다. 가령 가츠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 33.3대 1 경쟁률을 나타내고 뒤에 2.6은 그 입시 결과입니다. 이제 합격자 평균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앞에 수능 최저 기준이잖아요. 이걸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 올해는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입시 결과는 예년보다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새로 모집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내신 등급은 한 1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1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한 1.3 이내는 되어야 되겠다. 내신 등급이 1.3 이내 또는 조금 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1.4 이내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경우.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 그와 비슷한 선으로 이렇게 살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치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 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질 거다.
그래서 입시 결과는 A년보다는 경쟁률도 그다음에 심지어 내신 그 합격 등급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치의회 같은 경우는 한 1.5, 1.5, 1.6 뭐 이내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한 1.6 정도는 되어야 일반계 고등학생은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회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수능 최저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의회 같은 경우에도 한의회가 우리 앞에 있었죠. 제가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다시 갈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7, 뭐 1.8, 뭐 이내에 이렇게 등급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수능 최저 기준은 일단 충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의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중요한 거는 치의전 아까 했죠. 약학과입니다. 지금 약학과도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물론 설정도 되어 있지만은 올해는 또 유달리 수학 통합 이렇게 성적 산출 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학생 수가 의외로 좀 많아졌다. 그래서 약학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의과보다는 조금 한 단계 좀 업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1.5 전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넘기겠습니다. 교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대학은 대학별 그 변경 사항을 간단하게 주요 대학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교 연계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고교 연계 전형을 보시면은 지난해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은 새롭게 모집 학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응용학과 30명, 인공지능학과, 그다음에 스마트팜 과학과 자 이런 학과를 신설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평균 경쟁률이 47.39대 1이고 실제 평균 등급은 4.6등급이잖아요. 자, 3.6등급이잖아요. 자, 여기에는 논술이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고려대학입니다. 지금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래?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고려대학은 A년과 크게 전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학생부 교과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의 그 모집 인원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추천 인원은 고3 재직수의 4%를 추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교과 80, 비교과 20으로 선발을 합니다. 즉 면접을 폐지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인문계열은 한 1.56 정도 되고요. 자연계열은 한 1.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종합 전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업 우수형 전형은 이제 1단계에서 모집 배수를 늘렸습니다. 5배수에서 6배수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급도 한 2.54, 자연은 한 2.2. 자, 그런데 이제 계열 적합형을 한번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과고, 영재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22, 일반계 고등학생은 한 17%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고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니까 2.34, 자연은 이제 3.37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때그 우리 이제 학생부 경쟁력이 좀 뛰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학과라든지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장교로 이렇게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이제 학생부 전체적으로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을 보시면 신설을 했는데요. 이 교과 전형을 172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수능 최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세계 각 3으로 이렇게 낮추어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도 지금 보시면은 왜 이래? 마음이 급합니다. 성균관대학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약학과 내에서 70명을 선발하는데 학과 모집으로 30명, 그다음 논술로 5명, 뭐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소서, 즉 서류 배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앞서 대학에서 봤듯이 학생부의 어떤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목고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역시 약학과 학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약학과 이거 아니지. 연세대학교 모집단위 신설, 인공지능학과, 그다음에 약학과 이렇게 신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면접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앞서 보았듯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와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입학자 전원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근데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다시 선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장학생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된 학생에 한해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매 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여대는 학과 신설만 안내를 하면 AI 융합학부 인공지능 전공 이렇게 설치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학부는 보시면은 약학과 90명 약학과가 있고 미래산업약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약학과는 인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많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죠, 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지난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지역 균형으로 이렇게 합쳐서 수능 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는 약학과 이렇게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앙대학교도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이래 자꾸 앞으로 가네. 중앙대학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기준을 아까 최저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세계 6에서 세계 7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2과목을 반영했는데 과학 1과목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가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대 넘어가겠습니다. 한양대. 자, 한양대는 모집 단위 변경이 좀 많이 모집 단위 변경이 있습니다. 전기생체공학부를 전기공학 전공과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 이렇게 전공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심리내과학과는 묶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을 신설해서 학생을 330명을 선발하는데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전체 분포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생이 절대적인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성적 분포도 보시면 인문은 1.47, 자연은 1.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부 이제 일반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학생부 일반 전형으로 835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주로 지원하는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은 3.39, 자연계열은 3.06. 자, 이런 등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대학교 부산 지역입니다. 경성대학교 약학과가 올해 신설이 이루어져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학과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국수 미기입니다. 미기 0과 이제 과학 2과목 해서 세계 합 5가 되겠습니다. 간호학과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신대는 넘어가겠습니다. 동명대도 넘어가겠습니다. 동명대는 참고적으로 하면 동명대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동명대입니다. 모집 단위 신설학과가 있습니다. 뭐 두잉 학부 해서 일종의 제가 봐도 자율 전공 학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지금 이제 학과명 바뀐 것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추천자 전형에서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60에 면접 45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과 30, 비교과 30, 면접 40 이렇게 선발했던
전형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 예년에 비해서 이제 모집 인원이 올해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집 단위, 그다음 모집 변경 해가지고 도시계획공학과는 도시공학과로 바뀌었고요. 미술학과는 현대미술학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학과 전공 단위로 모집했는데 그냥 음악학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 우리 학생부 교과에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겠죠.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지난해에는 1단계에서 단계별로 선발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2단계 전형 방식을 바꿨습니다. 1단계를 50% 반영을 하고요. 면접을 50%. 그래서 면접 비중을 높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호학과 석당 인재 학과 또 이 두 학과와 학부도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올해는 선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참고적으로 수시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동아대학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몇 장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어촌 학생 아니잖아요. 일반계 특성화고 학생도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잠재 능력 우수 지역인재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지역인재 교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한 넉 장 이상은 쓸 수 있다. 모든 전형 간에 복수 지원 가능하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동일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그 배부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올해 그 모집단이 신설도 있지만은 모집단이 개편이 엄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집단이 신설해 보면은 사회과학 계열해서 25명을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사회과학 계열. 그래서 법학과, 중국학과,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를 묶어가지고 사회과학계를 25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또 법학과는 법학과대로 모집합니다.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외교학과대로 모집하는데 또 묶어가지고 또 사회과학계를 해서 25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그 통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과 잘 협의해서 그다음에 작년에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지원하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 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부경대는 전형간 복수 지원 범위도 우리 요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로 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금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시면은 약학과 4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교과로 10명, 지역인재 논술로 10명, 지역인재 종합으로 10명, 16명,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보시면은 지역인재 논술 전형을 신설해서 30명을 뽑습니다. 의예과 20명, 약학과 10명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은 의예, 약학, 치의예, 한의예, 수학 포함 세계 4 이렇게 되어 있죠. 수학 포함 세계 4. 이것을 바꿔가지고 지난해에는 국어, 수학과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입니다. 합쳐서 등급 합4 그다음에 영어 2 이렇게 선발했었습니다. 자, 올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최대 6회 복수 지원 가능하다 했죠.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과 전형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지역 인재 교과 전형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복수 지원할 수 있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인재 종합 전형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개 전형 둘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하나밖에 지원 안 되죠. 자, 논술 전형이든지 지역 인재 논술 전형이든지 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학생은 최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 5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원서 6장 중에 5장을 부산대 쓸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산 외대는 넘어가겠습니다. 신라대도 넘어가고요. 참고로 신라대 같은 경우 반려동물학과 그다음에 이제 소방안전학과를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모집 단위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산대 넘어가고요. 자, 인제대도 지금 일부 학과 그 변경들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양대학도 해사 인공지능 보안 학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수시에서 47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공학부. 자, 이거는 이제 제어 자동화 공학부를 변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과 그다음에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 전형은 지난해에는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있던 전형을 지금 수시로 이렇게 가져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해사대학은 2개 6에서 2개 7로 이렇게 완화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올해는 그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여러분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비에 좀 완전을 기해야 되겠다. 바짝 긴장해서 뭔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부 경쟁력 이 부분이 예년과는 좀 달리 좀 강화될 거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 지역의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부산 지역의 대학에 가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조금만 덧붙이면은 동아대, 그다음에 부산대, 부경대, 그다음에 해양대, 그다음에 동아대, 경성대 이들 대학은 솔직히 이들 대학은 학생 모집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지원하더라도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는 경쟁률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률을 일반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좀 경쟁률을 좀 유심히 좀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지난해 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 한 2,500명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5,000명 이상이 5,000명 이상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었다. 그래서 정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미달이 이루어진 학과들도 굉장히 많았고 추가 모집을 실시했지만은 또 미충원이 이루어진 대학도 많았다. 자, 이런 점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끌고 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위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19는 모든 학생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또 역설적으로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업 리듬이 깨어졌지만은 이거는 일부 학생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 리듬 다 깨졌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업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예년보다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수능 때까지 끌고 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예. 예. 질문 올려주세요. 어, 2021학년도 부산대 정시에서 미달리는 학과들이 나왔는데 그 학과들의 수시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시에서 다른 대학 학과를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굉장히 지금 이제 미달하는 학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그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는 생물과 같아서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미달되는 학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학과들에서 수시 지원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그다음에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선의 그 선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 수시 준비는 언제부터 행하는지요? 지금 수시 준비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1학년 때 고등학교 적응하고 2학년 때 좀 놀고 3학년 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학 입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 준비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진로의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시는 지금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일단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내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공통 과목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를 1학년, 2학년에서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대부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학년 내신 성적은 1학년 때, 2학년 때로 끝나버립니다. 3학년 때 가면 우리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3학년 올라와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성적을 역전시키는 학생들도 들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1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경성대 경성대 일반고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동시에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경성대 지역 인재 전형은 약학과 아닙니까? 만약에 약학과를 뭐 지원하려고 한다면은 교과 제가 이거 미처 여기 한번 빠르게 한번 넘겨볼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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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다. PPT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참 뒤로. 그래. 제가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제 경승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죠. 일반계고 교과 전형은 모든 모집 단위 학과에 이렇게 전체 학과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은 지역 인재 전형은 약학과입니다. 약학과. 그래서 약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학과 지원하고 일반학과 지원 이거는 가능하겠죠, 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둘 전형 중에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 혹시 있습니까? 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큰 경우에 수시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참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도 없는 상황, 모의고사 성적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월 모평은 학생에게 있어서도 또 선생님에게 있어서도 수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자, 이 6월 모평 결과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어느 대학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수시를 지원할 때에도 정시에 충분히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에 있어서 최종 라인을 마지막 라인을 그 대학을 잡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상향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 성향과 연결하면 이제 내신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수시 쪽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면 정시를 수능까지 좀 집중해서 정시를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습니다. 성적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까지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수시는 최대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는 최대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수시 경쟁률에는 작년 입시 결과에서 나누기 6을 하고 정시 경쟁률에서는 작년 입시 결과에서 나누기 3을 한 경쟁률을 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6장을 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한 6대 1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6대 1 정도. 그래서 최소한 한 4.5대 1 또는 4대 1이 4대 1은 넘어야 우리 일반 중하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 부산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대 1, 4대 1 적어도 4대 1 이상은 되어야 모집 정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후될 가능성이 많다. 미충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부산 지역 대학들을 보게 되면 정시에서 경쟁률이 모집 단위를 살펴보면 경쟁률이 1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또는 많았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당연히 미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 2대 1 수준을 넘지 않으면 미달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누기 6, 나누기 3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내신 받기 힘든 일반고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우수하다면 정시만 도전해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 수시의 모집 비중이 한 60%고 되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 비중이 40%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85% 이상을 수시에서 모집하고 정시에서는 한 15%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뭐 성적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이 있으면 문을 한 85%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선택도 있지만은 항상 차선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이 받기 힘들다고 해서 내신에 소홀히 하고 모의고사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일단 정시가 우선이지만은 수능의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을 한번 살피시고 그다음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아마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에너지 공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뭐 지금 객관적인 잣대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취업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학 제도로 모든 게 기숙사 생활, 그다음에 장학 뭐 그래서 4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경찰대 뭐 이렇게 좀 비교하기는 뭐하지만은 아마 최상위권 최소한 이제 한양대 수준의 어떤 는 형성되지 않을까. 또 모집 인원이 지금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정원외로 모집하는 인원이 90명이고 정원외로 모집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정원내 정원에 합치면 100명을 선발하거든요. 정시에는 10명을 선발하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쟁률이 모든 걸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입시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어쩌면은 이 상황은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어떤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대입에서 좋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